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논어 강의 자로제 13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장부터 보시겠습니다. 번지, 청, 학가, 한대. 번지는 공자 제자인데요. 번지가 가를 배우기를 청했다 이렇게 됐어요. 이 가자는 심을 가자예요. 곡식을 심다 하는 심을 가자인데 이제 심었으면 거두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거두다라고 할 때는 색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거둘 색 이렇게 쓰는 글자인데 그래서 가색 그러면 이제 심고 거두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 저것이 농사를 짓다 이런 의미인데 거둘 색 그래서 가색 그러면 저게 농사를 짓다 이런 것인데 그냥 두 글자를 같이 쓸 때도 있지만 이렇게 색자를 생략하고 가자만 써도 그러니까 거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심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중에 그것을 이제 거두겠다는 의지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심을 가자만 가지고도 심고 거두고 하는 농사 일반을 의미하는 걸로 그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기를 곡식을 심기를 배우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기를 배우기, 농사 짓는 방법 배우기를 청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공자에게 선생님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배우고 싶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자 자왈 오 부려 노농호라 이랬죠. 나는 노농만 못하다 이랬어요. 노농만 못하다. 노농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힘센 그 장정 농부 말고 늙은 농부, 힘없는 늙은 농부보다도 나는 모른다.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법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늙은 농부를 찾아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런 완곡한 거절이죠. 그러자 농사 곡식 심는 것을 선생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채소 가꾸는 거라도 가르쳐 달라고 위포에 대해서 배우기를 청했어요. 요 포자가 채소라고 하는 나물 채자에 밭전자 채전포자예요. 채전포. 그러니까 이제 채전을 경영하기를 배우기를 청합니다. 이렇게 한 거니까 채소 가꾸기 배우기를 청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자 오 부려 노포호라 그랬죠. 내가 노포만 못하다. 그러니까 아까 농사 짓는 건 노농 이렇게 농자를 썼는데 여기는 이제 포자를 썼으니까 채전을 가꾸는 그 특화된 그 분야의 늙은이 노포만 못하다. 그러니까 채전 가꾸기를 채소 가꾸기를 배우고 싶다면 노포를 찾아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셈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장면에서 우리가 뭘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냐 그러면 번지가 왜 농사짓기, 채소 가꾸기를 배우려고 했을까? 왜 선생님한테 그걸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여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은데 조금 뒤에 공자가 이제 할 이야기를 가지고 미리 짐작을 해보자 그러면 번지는 자신이 농사를 짓고 자신이 채소를 가꾸어서 자기가 먹으려고 해서 선생님에게 그걸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공자나 그 제자들이 살았던 춘추시대 말기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세상이었고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가장 힘들어했을 사람들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그 시대를 위해서 그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저 힘든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당연히 가장 큰 고민거리였었을 겁니다. 번지가 농사를 배우기를, 채소 가꾸기를 배우기를 청했을 때는 뭔가 농사를 혁신적으로 이렇게 잘 수확량을 늘려서 저 굶주린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인의 또 다른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 질문을 했을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번지가 선생님한테 요것들을 두 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배우기를 청했는데 선생님이 거절을 하시니까 나갔습니다. 번지 출. 그러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인제라 번수야여 이랬어요. 요 번수가 저 번지의 성과 이름입니다. 요 지는 번지할 때 요 지는 자이고 요 수가 이름입니다. 번지 이렇게. 안연할 때도 안연할 때 요 연자가 자고 안연의 이름은 돌아올 회죠. 안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안연이 자고 회가 이름이듯이 지가 자고 수가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소인제라 번수야여 그랬습니다. 저 소인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보통 군자와 소인 할 때 군자의 정반대 되는 인간형으로 소인, 그리고 그 소인은 조금 대단히 부정적이고 나쁜 이제 인간형으로 많이 언급이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 여기서의 지금 소인제라 할 때 저 소인은 그런 나쁜 인간형이라는 의미의 소인이 아니고, 이 소인은 그릇이 작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농사를 배우고 채소 가꾸기를 배우고 싶어 했던 그 뜻은 참 좋은데, 근데 그 뜻을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뭘 할 것이냐라고 할 때 농사를 짓는 걸 가지고 그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그 그릇이 작다. 그래서 안타깝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인제라 소인스럽다 번수여라고 했을 때, 자, 그 다음 이어지는 그래서 말이 중요한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상이 호래면 윗사람이 얘를 좋아하면 즉 민막감 불경하고, 상이 호의면 여기는 호례 호의 그러면 즉 민막감 불복하고, 상이 호신이면 즉 민막감 불용정이니 해놓고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건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부여시면 이와 같이 하면 이 세 가지 방식대로 하면 사방지민이 사방의 백성들이 강부 기자이 지으리니 그 자식을 강부, 요 강자가 뭐냐면 포대기 강자입니다. 애기를 등에다가 업고 그 애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넓은 배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동여 매는 거, 포대기 있잖아요. 그 포대기예요. 강보에 싸서 뭐 하는 거, 갓난아이들을 이렇게 포대기에 쌌다 할 때 강자도 이 강자고, 요 강부는 포대기로 그 자식들을 짊어지고 짊어매고 업고 이르러 올 것이다. 사방의 백성들이. 요 표현이 중요한 말이에요. 사방의 백성들이 그 어린, 제 발로 걸을 수도 없는 그 어린 아이를 포대기에다가 업고 그리고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그러면 백성들이 거기에 내가 살 길이 거기 있다 싶으니까 그렇게 몰려오지,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이 자신들이 살던 곳을 떠나서 왜 오겠어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방법에 백성들이 기꺼이 제 어린 그 새끼 자식을
없고도 몰려올 만큼의 뭔가 희망이 있으니까 몰려올 거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번지가 백성들을 구제하고 싶어서 그 농사짓고 채소 가꾸는 법을 배우려고 했을 거라는 해석이 공자의 요 말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이리로 올 텐데 언용 가리오 그 농사짓는 거 어디에다 쓰겠냐. 농사짓는 거 어디에 쓰리요. 그런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농사짓는 법을 개선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겠지. 근데 지금 공자와 그 제자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내가 백성들한테 곡식 한 대박을 나눠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제 발로 자기 자식을 등에 업고 찾아올 만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인데 내가 기껏 아이들한테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가르침을 받은 번지가 거기에 관심을 갖지는 않고 나한테 농사짓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니 내가 참 답답하다. 그런 게 아까 소인스럽구나 번수여 이 말이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다시 보시면 자 보세요. 백성들이 감히 공경하지 않는 이가 없다. 공경하다. 백성들이 감히 공경하지 않는 이가 없다라는 저 말은 무서워서 저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여기에는 자발적으로라는 말이 숨겨져 있어요. 자발적으로 공경해요. 윗사람을 존경해요. 백성들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또 백성들이 감히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어요. 민막감불복. 기꺼이 따라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따르느냐 그러면 내가 저분과 함께 어떤 일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들어도 기꺼이 나는 그 일에 동참하겠다고 복종을 해요. 그리고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또 세 번째는 백성들이 감히 용정하지 않는 이가 없다는데 이 용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정자가 감정이라는 의미의 정도 되지만 이 감정 말고 실정 또는 사정 이런 의미의 정자예요. 요 정자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저게 팩트예요. 어떤 현실에 실제에 있는 그대로 어떤 사건에 있는 그대로 그 정만을 사용해요. 저게 뭐예요? 솔직한 거죠. 다시 말하면 속이고 꾸미고 이런 거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렇게 하는 그 정만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감히 정을 사용하지 않는 이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회가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윗사람을 공경하고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윗사람에게 복종하고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그 사회 안에서 사실만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회는 희망이 있는 사회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 자식을 데리고 업고 포대기에 업고 온다 그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어쩌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게 요 앞엔 얘기들이에요. 이제.
요 앞에 상이 호래면, 상이 호우면, 상이 호신이면 백성들이 감히 공경하지 않는 이가 없게 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윗사람이 얘를 좋아해야 돼요. 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 논어 강의 시작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도층의 자기 규율이 얘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거예요. 아랫사람들한테만 하라고 강요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강요해서 안 들으면 형벌을 가해서 하게 하고 그게 아니고 백성들 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도층들이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언행 그리고 생활을 규율할 수 있는 규범을 스스로 정해놓고 거기에 맞게 처신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러면 할 말, 안 할 말, 할 짓, 안 할 짓 골라가면서 하는 윗사람에게 누가 아랫사람인 백성들이 공경하지 않겠냐 그거예요. 또 윗사람이 의로움을 좋아해요. 자기 이익을 사리사욕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공적인 의로움을 좋아해요.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냥 단순히 정복욕 또는 개인적인 원한 이런 것 때문에 백성들을 전쟁터로 내보내는 일이 있다. 그러면 백성들이 거기에 복종하기가 어렵지만 의로움을 위해서 전쟁을 한다. 그러면 그 전쟁에는 기꺼이 백성들이 참여할 거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감히 복종하지 않는 이가 없을 것이다. 또 윗사람은 사기치고 거짓을 꾸미면서 아랫사람들 보고만 사실대로 하라 그러면 아랫사람들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텐데 윗사람이 신을 좋아하면 백성들은 감히 정을 사용하지 않는 이가 없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 공자와 그 제자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요걸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요렇게 만들고 싶어서 인과 예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다른 나라 백성들도 그런 사회에서 살아보고 싶어서 제 자식을 등에 업고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우리들이 곡식 심는 거 어디에다가 쓰겠냐 지금 그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은 좋은데 크게 가져야지. 또 내가 그 제자들한테 바라는 것도 그런 것이었는데 나한테 곡식 심는 거 알려달라고 하니 채소 가꾸는 걸 배우겠다고 하니 참 답답할 노릇이다. 이제 이렇게 공자가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장 보시겠습니다. 자왈 송시 300호대 수지 이정에 부달하며 시여 사방에 불능 전대면 수다나 역 해이위리요 이랬습니다. 요 시는 시경입니다. 항상 시는 시경이에요. 시경이 300편, 311편인데 그냥 뒤에 거 떼고 크게 큰 수로 300편 이렇게 시300, 시30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3000편이 수록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공자가 그걸 10분의 1 정도로 정리를 해서 지금 전해지는 시경의 편수는 300여 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시경 300편을 다 외워요. 시경 300편을 외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겁니다. 시경 300편을 외웠다는 얘기가 단순히 시경 300편 외웠다 그 말이 아니고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한테 그에게 시경 300편을 외우는 그 사람에게 정사로서
수 그에게 주었어요. 정사를 가지고 그에게 주었어요. 즉 맡겼다고요. 자, 네가 이 나라 정사를 한번 국정을 담당을 해봐라.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줬어요. 수, 줄 숫자. 그랬는데 부달, 요 달자는 막힘이라는 글자가 궁이에요. 궁. 궁인데 막힘의 반대말이 달자예요. 그러니까 달자는 막힘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뻥뻥 뚫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갖다 줘도 그냥 다 해결을 하는 게 달이에요. 그걸 우리가 통달이라고 그래요. 통달. 길이 사방팔방으로 뻥뻥 뚫려 있으면 그거를 사통팔달이라고 그래요. 여기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고 막 이러면 사통팔달 그러면 막힌 데 없이 뻥뻥 뚫렸다 이런 뜻이죠. 그 통이나 달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러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시경 300편을 외우고 있는데 정치를 맡기면 막힘없이 처리를 못해요. 부달. 도달하지 못하고 달성하지 못해요. 또 시어 사방에 사방 이러면 이것은 동서남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동서남북 곳곳에 있는 나라들을 말이에요. 즉 여러 나라, 동쪽에 있는 나라, 서쪽에 있는 나라, 남쪽에 있는 나라, 북쪽에 있는 나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사방에 뻗쳐 있는 국가들의 요게 이제 이게 사신을 보낸다는 시자예요. 사신 보내다 그러면 시라고 읽습니다. 사방에 사신으로 보내매 불능 전대. 요 전대라고 하는 것은 즉 A라는 나라에서 B라는 나라로 사신을 갑니다. 그러면 A라는 나라에 임금이 있는데 임금이 직접 B라는 나라에 가서 임금을 만났으면 임금끼리 그냥 결판을 내면 되는데 임금이 매번 갈 수가 없으니 임금을 대신해서 심부름을 간 사람이 사신이잖아요. 그러면 사신이 가서 이 B라는 나라의 임금과 그 나라의 신하들을 만나서 지금 A와 B 두 나라 사이에 있는 어떤 현안 문제를 놓고 담판을 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사신은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 A라는 나라, 내 나라의 국익을 놓고 B 나라와 담판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B라는 나라에서 어떤 전략으로 이 현안 문제에 임할 것인지를 미리 예측을 해야 되고 또 예측을 못했더라도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것을 금방 그 상황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응책을 마련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대화하고 최소한 우리나라의 손해는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담판을 하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오늘날은 B라는 나라에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담판을 하다가 본국에 한번 연락해 보고요. 그래서 이거 도장 찍고 오라고 그러면 도장 찍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는 지금 막 몇 달을 걸쳐서 여기를 왔는데 여기서 자기가 본국에 가서 물어보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전적으로 오로지 자기가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국익이 뭔지 또 우리 국익을 위해서라면 저쪽 나라에는 우리가 뭘 제공을 해주고 어떤 것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되는지 저 사람들의 속내는 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전대를 하려면. 근데 그걸 못해요. 시경 300편을 외웠는데 국정을 맡겨놔도 못하고 외교를 맡겨놔도 못하고 그러면 그 외우고 있는 시편이 아무리 비록 많다 하나 또한 그거 어디다 쓰겠냐 이거예요. 요 위자는 어조사 호자처럼 어미에 쓰이면 의문형으로 끝내는 위자예요. 헤이 어디에 쓰리요. 써있자는 쓰리요.
그거 외워서 뭐다 쓸래? 그겁니다. 그러니까 공부 그 자체로 저러면 이제 시험 보면 점수는 잘 받겠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 쓸모가 있는 그런 학문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장은요. 이것은 특이하게도 이제 논어에 보면 우리가 이제 논어 집주 이런 주석이 달린 논어들을 보면 논어 집주 같은 경우에는 이 13편 6장은 주석이 안 달려 있는 글입니다. 이것은 주석을 달 필요가 없을 만큼 명백한 이야기이고 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시면 이런 얘기예요. 자왈 기신이 정이면 불령이 행하고 기신이 부정이면 수령 부종이니라. 그 자신이 반듯하면 요 반듯하다가 지난 시간에 정명할 때 그 정자이기도 하고 또 12편 안연편에 나왔었던 정자는 정야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다 할 때 그 정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즉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을 정하게 만드는 게 정의예요. 정치는 그런 겁니다. 그 자체가 지금 반듯하고 그 자체가 잘 돌아가고 있으면 정치라는 게 필요가 없겠는데 뭔가 막히고 잘 안 풀리고 엉뚱하게 가고 있고 뭐 이제 이러면 그것을 풀리게 만들고 또 소통하게 만들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고 이것이 이제 정치다 하고 해서 이제 정치 정자에도 바를 정자가 들어갔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르게 하는 사람과 그 사람이 바르게 해야 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개인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제도일 수도 있고 어떤 현안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르게 어떤 사람이 바르지 못한 걸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이 바르지 못한 걸 바르게 하려고 하면 이 바르게 하는 이 동사의 주어가 나잖아요. 나. 그 주체가 바르지 못하면 자기가 바르지 못하면서 요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르게 한다고 하면 얘가 동의를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신이 요게 이제 주어예요. 주어에 해당하는 그 자신이 반듯하면 명령하지 않아도 바르게 행해진다. 얘한테 굳이 뭘 해라 마라 라고 명령을 안 해도 반듯하게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행해진다. 그 명령에 담길 그 내용이 행해지고 반대로 기신이 부정이면 그 자신이 반듯하지 못하면 아무리 명령을 한다고 해도 안 따른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는 A가 B를 바르게 한다고 할 때 이게 거의 명령으로 너 바르게 해 라고 하는 그 명령으로 얘가 바르게 될 거라고 착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그러냐 이 명령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사람이냐를 보고 이 B가 그 명령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을 하지 요 명령 때문에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B가 A의 말을 들을지 말지 결정하는데 가장 큰 요소는 뭐냐면 그 말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그 말을 누가 하냐. 엄마가 이를 닦으라고 하는 거하고 의사 선생님이 이를 닦으라고 하는 거는 내용은 똑같지만 받아들이는 아이가 달라요. 근데 만약에 그 의사 선생님이 자기는 이를 안 닦으면서 나보고 이를 닦으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신뢰도는 완전히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 자신이 반듯하면 명령 안 해도 행해지게 되고 반듯하지 않으면 아무리 명령을 해도
비록 명령을 한다 해도 따르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자기 자신이 먼저 반듯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